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식량 부족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식량 수급을 위한 씨앗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 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회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에서는 카길만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몬산토라는 회사도 같이 언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 두 회사, 몬산토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는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엘, 한국도 한국 바이엘이라고 있다, 그죠? 여기에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없어진 회사인데 일단 몬산토라는 그런 조직 자체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달라진 거죠. 일단 몬산토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몬산토는 뭐가 유명하냐면 GMO 유전자 조작, 콩,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제일 처음 만든,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만든 회사가 몬산토입니다. 유전자 조작 관련된 종자와 그리고 관련된 화학 비료 같은 거. 그리고 카길은 그런 농작물들을 수확하거나 유통하거나 1차 가공 또는 2차 가공까지 하는 그런 업체예요. 이 두 회사 다 농산물 관련된 업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문제냐라고 물으면 조금 애매한 게, 한쪽은 생산을 문제를 일으키고 한쪽은 그 생산이 원천이 되는 씨앗을 문제를 일으켜요. 식량을 무기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몬산토 같은 경우에는 몬산토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IMF였을 적에 무슨 종묘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의 모든 한국의 종자 회사를 다 사들여요. 지금은 동부그룹에서 일부 재매수를 했습니다. 동부팜이 그나마 히트치고 있는 상품이 당 옥수수죠. 그냥 먹어도 달아요. 재작년 전부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꽤 괜찮게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동부팜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몬산토, 바이엘 산하에 있는 종자 회사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종자 주권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요 앞전 동영상에서 설명할 적에 식량난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북한이나 중국을 거쳐서 메뚜기 떼가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들어왔다는 경우가 생기면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작황이 엉망이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는 농약을 쳐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종자를 심어서 다시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게 몬산토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전자 조작 관련되고 비료업체를 겸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F1 종자 또는 뭐 G1 종자라는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를 수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쌀을 심었는데 나중에 쌀을 벼가 돼서 쌀을 수확을 다시 하겠죠. 그 벽씨를 다시 뿌리면 그 종자가 종자의 유전적인 성격을 가진 종자가 아닌 점점 열화된 종자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병충해를 이기는 내성을 가지려면 자기들이 판매하는 비료나 농약을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거의 농부들이 농노다, 그죠? 예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남미 지역에서 꽤 많이 생겼고 인도 쪽에서도 많이 생겼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바이엘에 흡수가 됐어요. 뭐 그런다고 그 성향이 바뀌는 것은 크게 아닙니다. 카길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나온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수매를 한다 그러죠. 사들이고 그걸 가공을 해요. 밀이나 옥수수를 치면 탈곡하고 그걸 분말로 만들거나 전분 같은 거죠. 또는 시럽으로 만들거나 콘시럽 같은 거 판매하는 거예요. 카길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카페인이랑 사카린. 한국에선 사카린 이러면은 좀 S모 그룹이 생각나니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감미료가 주요 사업이었기도 했었어요. 뭐 MSG 이런 것도 당연하게 취급했죠. 한국은 화학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카길이 조금 영향력이 적어요.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몬산토가 카길보다는 좀 더 위협적일 수는 있어요. 이건 한국 안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은 우리처럼 그렇지가 않으니까 몬산토나 카길 양쪽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메뚜기는 아프리카산이에요. 오면서 조금 성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몬산토에서 개발한 종자는 그 지역에 맞게 개발된 종자이기 때문에 내성이
해충에 대한 내성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럼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죠. 농약을 써도 메뚜기가 안 죽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해충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흉작은 좀 더 피해가 극대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식량난은 거의 확정인 거죠. 이런 문제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어요. 최근에 오리부대, 오리군단 이런 걸 검색어로 쳐보면 나오는데 농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농약이 들어가는 양도 터무니없이 많아지니까 감당도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자연요법으로 오리를 풀었어요. 한국도 친환경 농업 이런 거 할 적에 오리를 쓰거든요. 농약을 안 치니까 오리도 안 죽겠죠. 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키우는데, 중국도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오리를 일단 풀었어요. 오리가 생각보다 먹성이 좋거든요. 오는 족족 일단 잡을 수는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년에 한 번 또는 거의 매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조류 독감이잖아요. AI. 오리가 뭐예요? 조류잖아요. 보편적으로 AI가 철새가 이동하는 쯤에 발병을 많이 하는데, 철새가 한국에선 겨울만 있지만 중국은 여름도 있거든요. 이 AI를 과연 이기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죠. 만약에 저지 실패를 한다면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좀 더 남하하면서 각국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몬산토 카길이 그렇게 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고 메뚜기가 나쁜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몬산토가 순수한 자연 내성을 가진 종자가 아니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최대한의 수확량을 내기 위한 작물을 만들고 농약을 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병충해에 대해서 내성이 없어져서 전멸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아마 한국 증시 외에 세계적으로는 앞으로 유기농 관련된 부분, 비GMO 계열 유전자 조작이 아닌 농산물 또는 종자 개발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종자 회사가 이미 거의 전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R&D도 생각보단 적습니다. 동부팜이 전부를 매수한 게 아니에요. 기억이 맞다면 1년 초 고추나 뭐 참깨 이런 거는 매수를 못한 걸로 알아요. 종자 라이센스 자체를. 제가 만약에 이 관련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해외에 지금 실리콘밸리에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주죠. 그 중에서 유전자 계열 중에서 종자 계열, 그 중에서도 비GMO 계열, 유전자 조작이 아닌 계열이죠. 좀 눈을 돌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겪고 나면은 찾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미리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